2012년도에 기보배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2016년 리오 올림픽에 구본찬 선수, 그리고 장혜진 선수가, 도쿄 올림픽에 김재득 선수가 따고, 이번에 임시현 선수가 금메달 따면서 전체 참가 선수 남녀 다 합해서 한 50% 정도가 우리화를 썼고, 특히 이제 64동으로 참여를 했던 아프리카 차더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화를 쓰고 있었는데, 전문가가 좀 튜닝을 해줬으면 기록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쉬운. 세계로 유명했던 활이 그 역사가 한 120년 된 미국의 호이트, 일본의 야마, 역사가 한 60년 정도. 2002년도에 양궁 생산을 수도하게 됩니다. 당시 공장에 있는 기계들 전체적으로 인수를 하고 일본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국산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강한 민족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기술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면에 대해서 일본 대표 선수는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남녀 선수의 100%에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아위서 위네닝 주식회사 대표 박경래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양궁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1973년도에 전국체전에 양궁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제 각 시도 대표로 참석을 해야 되니까 정책적으로 시작한 게 한국 엘리트 양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놀라운 사실은 김준호 선수가 79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 금메달을 처음 땁니다. 10년도 안 된 사이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니까 양궁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는 특별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웠죠. 그러니까 국사라는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고, 당시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활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거의 역사가 한 120년 된 미국의 호이트 활하고 일본의 야마도 당시에 역사가 한 60년 정도 활을 만들어 왔습니다. 영국제, 이태리제, 프랑스제의 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두 회사의 활이 세계적으로 8, 90도 쓰여지던 시대였습니다. 비쌌습니다. 74년도에 호이트 활 한 대가 제 기억에는 한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74, 5년도에 보통 일반 월급 수준이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될 때입니다.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 년치 월급을 모아야 활을 살 수 있는 정도였죠. 우선 제가 지도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86, 88 그리고 91년도 제가 초대 총감독이었는데, 총감독으로서 목표를 달성을 할 때 당시 제가 나이가 너무 젊었습니다. 3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에 지도자로서의 목표가 달성되면서 뭔가 인생의 제2의 목표, 새로 도전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걸 꾸준히 좀 느끼고 있을 당시에 활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호이트나 야마하가 주 제품인데 둘 다 개선해야 될 부분, 문제점들이 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기만 하면 더 좋은 활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데 대한 자신감을 어느 날 갖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제가 질문을 받는 게 스포츠인이 어떻게 제조업을 하나, 전혀 다른 분야 같아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업체들은 창업자들이 다 스포츠인 출신입니다. 아디다스가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실제로 유명한 골프 용품 브랜드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제가 고생을 했다고 하면 첫째 소재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당시는 안에 소재가 나무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활이 소재로 쓰여졌던 물풀의 나무가 상당히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건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카본이 아니고 고등 카본에서 기술진들이 경경활에 가장 적합하다고 자기들이 개발한 추천한 바이아스 카본이라는 카본이 있습니다. 그거를 채택을 했던 게 훨씬 더 안정스럽고 쏘면 딱 하고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훨씬 우수했고, 실제로는 마지막까지도 가장 어려웠던 건 페인트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국내에 페인트 대기업도 있었습니다만 활은 거진 90도 정도 휘어졌다가 때리는 순간에 충격을 적어도 몇십만 불을 받아도 까딱없는 칠이 돼야 되는데, 사실 마지막에는 칠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1999년도 리옹이라는 곳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한 300~400명 정도의 참가한 선수 중에 딱 2명의 선수가 우리화를 썼는데, 여자는 이제 우리나라 이영경 선수고 남자는 홍승질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윤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호이트하고 야마하고 사이에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게 그 시기였습니다.
2012년도에 기보베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2016년 리오 올림픽에 구본찬 선수라고 장혜진 선수가 따고 도쿄 올림픽에 김재득 선수가 따고 이번에 임시현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리오 올림픽 때부터는 계속 우리나라 선수들이 계속 금메달을 따왔습니다. 적어도 장혜진 선수가 리오 올림픽에서 양궁 2관왕하고 나름대로 기념품을 만들어서 제1회까지 새겨가지고 보내준 경우입니다. 전체 참가 선수 남녀 다 합해서 한 50% 정도가 우리화를 썼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55% 정도, 남자가 44% 정도의 남자가 썼습니다. 올림픽 때마다 호이트의 비율과 우리의 비율이 이제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40~50% 선에서 두 회사가 지금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 실제 시합 중에도 활을 쏘는 걸 보고 있으면 튜닝이 잘못되어 있는 활이 있다. 특히 이제 요번에 64동으로 참여를 했던 아프리카 차드 나라의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 활을 쓰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죠, 이제. 근데 차드 선수가 나와가지고 김우진하고 같이 이제 제 첫 게임을 하는데 왜 이렇게 쏘는데 보니까 활이 전혀 튜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활을 좀 전문가가 좀 튜닝을 해줬으면 기록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죠. 올림픽 전에는 실제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기 와서 튜닝을 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파견돼서 튜닝을 해주기도 하고 저희들 전문가들이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실제로 장비빨이 70~80%가 있는 선수가 있고 장비빨이 별로 없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가 큽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선수들이 판단하는 거는 주로 슈팅하는 순간에 감각을 우선해서 판단을 하지만 저희들이 개발하는 단계는 화살의 스피드라든지 활의 정밀성 또는 슈팅하는 순간에 불량 운동에서 오는 관용성, 정확성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활의 성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활의 성능에 따라서 기록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본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CNT나 그라핀 같은 나노 소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카본 원단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걸 적용을 하면서 일반 카본보다는 충격 흡수도 훨씬 뛰어나고 반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우수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활을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죠. 2002년도에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때 이제 야마하 그룹 차원에서 양궁 생산을 수도하게 됩니다. 수도하게 될 때 사업부 전체를 인수를 한 건 아니고 당시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전체적으로 인수를 하고 유네닌 저펜이라는 일본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카본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일본이 세계 톱이니까 기계를 인수하면서 카본에 대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제 야마하가 양궁 사업을 다운하면서 야마하가 가지고 있던 시장을 우리가 그대로 인수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일본 대표 선수는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남녀 선수의 100%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100% 쓴 적은 없고 60~70% 정도 유아비 쓰고 나머지 한 30~40% 정도는 미제 호이트를 주로 씁니다. 근데 일본은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100%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하가 사업을 접었을 때도 야마를 이겼다라는 그런 통계함보다는 적어도 야마보다는 더 좋은 활이 증명이 됐다라는 말하면 내 만족이 훨씬 더 컸던 것 같고 지금도 자전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 주변에서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적어도 자전거도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에는 국내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8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도 스위스 선수가 우리 자전거 VIS 자전거를 타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자전거 쪽에서 우리 브랜드가 동메달 딴 건 당군 건국일이 처음이네. 사실은 전혀 섭섭하지 않다고 하면은 사람이 알겠죠.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적어도 계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자국산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강한 민족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마 기계를 인수하면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면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믿음을 갖고 제품을 써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선수들이 이제 아직도 미제를 쓰는 선수들이 많은 거는 여전히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 도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 선수들 100% 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